혹시 나쁜 상사 때문에 정말 회사 가기 싫다, 지옥 같다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오늘은 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통찰을 빌려서 이 어렵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헤쳐나갈 아주 현명한 방법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 문장 어떠세요? 정말 마음 깊이 와닿지 않나요? 많은 분들이 겪고 있을 그 답답함과 모멸감. 네, 바로 그 마음. 오늘 이야기는 바로 여기서 여러분의 그 힘든 마음을 알아주는 것에서부터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자,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서 이것 하나는 꼭 기억해 주세요. 이건 절대 여러분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인지 제가 데이터로 바로 보여드릴게요. 화면에 보이는 이 숫자 22,653. 이게 뭘까요? 이게 바로 2024년 단 한 해 동안 우리나라에서 공식적으로 접수된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건수입니다. 근데 진짜 놀라운 건요. 이게 불과 5년 만에 무려 6배나 늘어난 수치라는 거예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괴롭힘이 가장 많았을까요? 여기 차트를 보시면요. 폭언, 그러니까 말로 상처 주는 거죠. 이게 33%로 압도적이에요. 그 뒤를 부당한 인사조치나 따돌림이 잇고 있고요. 결국 가장 흔한 건 눈에 보이지 않는 언어폭력이라는 거죠. 이걸 좀 더 넓게 보면요. 문제는 더 심각해져요. 직장인 5명 중에 1명꼴로 이런 비슷한 고통을 겪고 있대요. 특히 사회초년생이나 여성들이 더 취약하다고 하고요. 이건 거의 현대 직장 사회에 퍼진 질병이라고 봐야겠죠. 아니, 그런데 이렇게 힘든데 왜 다들 가만히 있는 걸까요? 왜 신고를 안 할까요? 그 이유를 들어보면 참 마음이 아픈데요. 피해자 절반 정도가 신고해봤자 시간만 버리고 괜히 내 평판만 나빠질까봐 그게 두려워서 말을 못한대요. 도움을 청하는 것조차 이렇게 힘든 게 현실입니다. 자, 그럼 이제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볼 시간입니다. 도대체 이런 나쁜 상사들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걸까요? 네, 이제부터는 일종의 진단을 시작해 볼 겁니다. 나쁜 상사라는 존재가 탄생하게 된 그 심리적 그리고 사회적인 배경을 한번 깊숙이 들여다보죠. 그 중심에는 바로 경쟁의 덫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정말 숨가쁘게 달려왔잖아요. 그 과정에서 과정보다는 결과, 함께보다는 나만 이기면 된다는 생각이 너무 팽배해진 거죠. 1등 아니면 의미 없고 다른 사람의 걸리쯤은 가볍게 무시해도 된다는 분위기. 바로 이런 토양에서 나쁜 상사가 자라나는 겁니다. 이런 경쟁의 덫에 걸린 사람들은 좀 특징이 있어요. 어릴 때부터 뭔가 잘해야만 사랑받고 칭찬보다는 지적이나 비난을 더 많이 듣고 자랐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항상 최고가 되어야 한다는 강박에 시달리고 잠시라도 쉬면 죄책감을 느끼죠. 결국 일종독에 빠지기 쉽고 문제는 자신한테만 혹독한 게 아니라 그 잣대를 다른 사람들, 특히 부하 직원에게 그대로 들이댄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 직원들 입장에서 보면요. 좋은 상사, 나쁜 상사 구분하는 거 되게 간단해요. 나를 도와주고 편하게 해주는 사람, 좋은 상사. 나를 힘들게 하고 손해보게 하는 사람, 나쁜 상사. 그쵸? 결국 이건 복잡한 이론이 아니라 지극히 개인적이고 직접적인 경험의 문제인 거예요. 나쁜 상사의 유형은 폭군형이다, 교주형이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신기하게도 공통점이 딱 3가지가 있어요. 첫째, 모든 생각의 중심에 나밖에 없어요. 철저히 자기중심적이죠. 둘째, 부하 직원을 인격체로 보는 게 아니라 자기 성공을 위한 도구, 부품 정도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사람이랑 같이 있으면 이상하게 기가 빨리고 항상 부정적인 감정에 휩싸이게 돼요. 자, 이제 문제의 심각성도 알았고 원인도 대충 짚어봤습니다.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파트로 넘어가야겠죠? 바로 처방전입니다. 이 지긋지긋한 상황에서 살아남기 위한 아주 현실적인 방법들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처방전, 그리고 어쩌면 가장 중요한 원칙입니다. 바로 절대로 감정적으로 폭발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 상사는 어차피 안 바뀌거든요. 그런데 내가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그 화살은 무조건 나한테 돌아옵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전략은 여기서 절대 통하지 않아요. 상황만 나빠질 뿐입니다. 상사의 막말에 정말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오르는 그 순간 바로 쓸 수 있는 응급처치법 3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무성영화 관람하기.
상사가 막 소리는 지르는데 소리만 싹 껐다고 상상해보세요. 입만 뻐끔거리는 모습을 보면 좀 우스꽝스러워 보이지 않나요? 두 번째는 핑계대고 벗어나기. 뭐 화장실이 급하다, 전화가 왔다, 아무 핑계나 대고 일단 그 자리를 뜨는 거예요. 감정의 연결고리를 끊어내는 거죠. 마지막으로 몸의 긴장 풀기. 나도 모르게 어깨에 힘이 들어가잖아요? 입을 살짝 벌리고 상체에 힘을 쭉 빼보세요. 부정적인 에너지가 나를 그냥 스쳐 지나가도록요. 자, 응급처치는 했고요. 두 번째 처방전은 이제 장기적인 생존 전략에 대한 겁니다. 순간순간을 모면하는 걸 넘어서 내 커리어와 무엇보다 소중한 내 정신 건강을 지키는 게 핵심이에요. 살아남기 위한 전략 몇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먼저 딱 직업적인 거리를 유지하세요. 사적으로 엮여서 좋을 거 하나 없습니다. 그리고 부당한 지시나 막말 같은 건 전부 기록으로 남겨두세요. 나중에 나를 지켜줄 무기가 될 수 있거든요. 또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항상 예의 바르게 행동해서 공격할 빌미 자체를 주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최후의 수단으로는 동료들과 함께 집단적으로 대응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그건 정말 마지막 카드고요. 가장 중요한 건 스트레스를 최소화하고 내 건강을 1순위로 챙기는 겁니다. 때로는 부서를 옮기거나 이직하는 게 가장 현명한 답일 수도 있어요. 자, 이제 마지막 단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지긋지긋하고 부정적인 경험을 어떻게 하면 내 성장의 발판으로 삼을 수 있을까? 그 이야기를 해볼게요. 여기에 정말 기가 막힌 개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반면교사라는 말이죠. 그 나쁜 상사를 나는 절대 저런 리더가 되지 말아야지 라고 가르쳐주는 살아있는 교과서로 생각하는 겁니다. 관점을 이렇게 딱 바꾸는 순간 고통의 시간은 나를 성장시키는 값진 수업료가 되는 거죠. 이 생각은 정말 중요해요. 내가 여기서 살아남았으면 앞으로 어딜 가도 살아남을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을 갖는 거죠. 일종의 예방주사를 정말 세게 한 방 맞은 셈이거든요. 미래에 어떤 상사를 만나도 에이, 그 사람에 비하면 양반이지 이렇게 생각하게 될 거예요. 엄청난 내성이 생긴 겁니다. 옛말에 비 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고 하잖아요. 지금은 힘들고 아프지만 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여러분의 내면은 훨씬 더 단단해져 있을 겁니다. 과거의 상처가 아물고 나면 그 자리에 더 단단한 새살이 돋아나는 것처럼요. 자, 이제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으로 이 질문 하나를 스스로에게 던져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물론 그 상사가 99% 잘못했어. 그런데 혹시, 아주 혹시 이 힘든 관계에 내 몫은 단 1%도 없을까? 이 질문을 하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수동적인 피해자가 아니라 이 경험을 딛고 스스로 성장하는 주체적인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